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은 추윤 갈등의 고조가 극심했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2개월의 정직의 징계를 내렸지만 그것을 법원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무부 장관이 퇴진하는 모습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겪은 검찰총장은 결국 3월에 자진 사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을 맞이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결국 8월 말에 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3개월여의 경선 과정을 거쳐 11월에 대권 후보자의 반열에 올랐다. 갖가지 구설과 말실수 등 파란을 겪었지만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일념으로 2개월여 남은 선거에 매진하고 있다. 4월경에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모두 당선되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응집력을 높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안 후보는 다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경선 절차를 거쳐 대권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손영동 시절의 어려움을 겪고 미천한 출신의 국회에 입성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이제는 대권을 꿈꾸는 후보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는가 싶었지만 다시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던 방역 대책이 다시 후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백신 접종은 2차로도 돌파 감염을 막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3차 부스트샷을 접종하는 단계에 왔고 이스라엘에서는 의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까지 시도되는 상황이다. 3월 초에 불거져 나온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태는 현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고 고위직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어져 한동안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토부, 국회 등 대다수 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회의원 대다수도 연루되기도 했고 탈당 등 강력한 징계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었지만 제대로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8.15를 기해서 이재용 삼성회장에 관한 가석방이 있었고 연말에는 국민통합의 자원이라는 미명하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되었다. 연도의 하반기에는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의 인상이 단행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물가 상승률도 2.5%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요소수에 관한 수출 절차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중 간의 갈등 악화로 인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한 외교적 보이콧이 단행되었고 영국, 일본 등 동맹국 대다수도 이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연도 하반기에는 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도 전 대통령에 대한 호평을 내놓다가 광주로 가서 사죄하는 일도 있었다. 7월 말부터 시작된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넘게 도쿄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16위라는 성적으로 만족해야 했다. 무관중 경기로 인해 제대로 흥행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다음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3년 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양궁에서 사상 최초로 상관왕을 달성한 오산 선수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올림픽의 스타들이 한창 각광을 받기도 했었다.
또한 10대들의 거센 돌풍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초에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 트럼프의 시대가 종말을 구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셈이다. 5월경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누리호라는 우주 발사체가 공에서 발사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실패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연초에는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할머니 역을 맡았던 윤여정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기도 했다. 함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가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등이 빌보드를 석권하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 가수라는 경연 프로에서는 박창근이라는 포크송 가수가 경연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 등에 있어서는 대면 공연이나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제대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기도 했다. 영화, 연극, 가요, 코미디 등 모조리 직격탄을 맞은 격이다. 또한 여행 등도 자가격리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대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해 국내 관광, 겨우 제주 관광 등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한 해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묘서 동체였다. 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됨을 의미한다. 통영삼 쥐는 곡식을 훔쳐놓는 도둑에 비유되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로 여겨진다. 때문에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거리, 한 통속가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 등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자성어는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인 인곤마표비였다. 한국지에서 유비가 비난길에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 사람이나 말이나 기진맥진했다고 한 데서 따온 사자성어다. 이를 뽑은 교수들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을 이에 비유하며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전 세계도 피곤한 한 해였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정치사회적으로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3, 4위는 이전 투구 각주구검이 뽑혔다. 이전 투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의미하고 각주구검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의미다. 그 뒤로 백전화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랐었다는 뜻의 백척간두와 아이가 물에 빠지려 한다는 뜻의 유자입정이 올랐다. 위기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여러 상황을 잘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파란만장했던 2021년이었다.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새해는 더욱 힘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